KB손해보험의 김성현 지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예. 제가 오늘 빈손으로 오진 않았는데요. 예, 안 올라오네요. 알려주세요. 예. 그 1층에다가, 지하 1층에서 제가 주문을 해놓고 9시 전에 올려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올라왔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11월 그 교육을 하기 전에 우선 지금 업계에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가 민원입니다. 민원. 예. 아니요. 무해지도 이제 문제가 생길 거고, 이제 감독원에서 상품 개정에 대한 공고가 내려왔잖아요. 무해지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 제동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무해지 민원이 아니라 과거 상품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극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료 받아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예. 일단은 그 민원의 타켓은 계피가 다른 건입니다. 그럼 뭘 찾는 걸까요? 사인. 그렇죠. 자필 서명입니다. 지금 12년째 납부하는 계약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뭐 하지 않았다. 예, 자필 서명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계피 다르고 보상력 없고 배서 이력 없는 건을 찾습니다. 그럼 피보험자 자필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독원 민원이 들어가면 10건 중에 9건 이상이 예, 회사가 집니다. 예, 현재 민원 때문에 굉장히 극심하게 과거 계약들,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계약들도 해지가 들어오고 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가 다르신 건을 받으실 때 특히 집중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손해율 이슈가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율은 손보사들이 72%가 마지노선이에요. 72%를 넘어가면 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기보험은 몇 프로 정도 생각하세요? 역대 장기보험의 인보험의 손해율이 80%에서 85%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9월, 10월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번 달 들어서 가입 금액이 전부 다 내려가기 시작했죠. 5대 기간 수술비 내려갔고 유병자 상품의 뇌혈관 허혈성이 담보가 계속 내려가 있고 수술비 내려가고 있고 담보가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슈가 이제 그 손해율 이슈입니다. 90%를 넘었다는 얘기는 팔면 보험사는 손해라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사업비라는 부분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수사에서 지금 관리 팩터로 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유지율 팩터 있습니다. 두 번째가 손해율 팩터. 손해율은 우리 매니저님들 개인별 손해율까지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담보나 특정 상품에 대한 고손해율이 되시면 그 담보를 뭐 하실 수 없다. 예, 파실 수 없는. 그렇게 팩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역으로 판단하면은 니네가 팔라고 해놓고 왜 손해율을 우리한테 전가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팩터를 뽑아보면 자부상 같은 경우는 한 계약자분이 1년에 9번 청구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걸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민원. 민원인데 악성 민원입니다. 실제로 착수금 받고 성공하면 성공수수료도 받습니다. 예. 근데 이 민원을 누가 유발하느냐? 예, 영업하시는 분들이 유발합니다. 예. 그분들이 이 영업을 해요. 보험 영업을 하면서 이 영업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손해율에 대한 부분. 끝으로 이제 아까 무해지 얘기했어요. 무해지는 어차피 상품 개정에 대한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품 개정이 다 바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 거냐. 예,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도 12월, 올 12월이 될지 내년 1월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정이율 인하가 될 겁니다. 최고 얼마까지 떨어지냐? 0.5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0.25 떨어뜨렸거든요. 0.5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게 됩니다.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상품 중에 보험료 가장 많이 인상되는 상품이 자녀보험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납입하는 기간은 20년, 30년인데 보장은 7, 80년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7, 80년 받아야 되는 보험료를 지금 시점에서 땡겨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떨어지면 땡기는 거를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40대나 60대에서 넘어가면은 보장 기간이 짧으니까 보험료가 떨어져도 인상되는 폭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보험은 0.5%가 빠지면 1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정이율 떨어질 때 10%였거든요. 0.25 떨어지면 10% 정도 할 수 있다. 근데 어쨌거나 12월이 되면 아마 예정이율 인하에 대한 이슈가 하나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시면서 내가 민원을 유발해서도 안 되겠지만 완전 판매가 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매니저님이 똑같이 적용될 것 중에 하나가 내년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초회 보험료 주로 뭘로 하세요? 가상계좌. 안 하시죠? 즉시 이체하거나 이렇게 하시잖아요. 카드. 계속분수금은 가끔 가상계좌 있으시잖아요.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오픈을 하겠다고 감독원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상계좌로 입금했는데 이 입금한 원 모계좌가 누구 계좌여야 된다? 계약자 계좌여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수납을 할 수가 없다. 가상계좌는 회사에서 보험사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가상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금 계좌가 계약자 계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상계좌로 계속분이 유지되던 입금되는 계약과 자동이체 카드와의 비교를 했을 때 유지율이 10% 이상이 차이 난다. 그래서 감독원에서 제가 봤을 땐 감독원에서 짠 건 아닌 것 같고요. 누군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상계좌 입금이 원 출금 계좌가 계약자 계좌여야 된다. 라는 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인터넷에 떴습니다. 기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구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약자분 하실 때 자동이체 카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도 초회 가상계좌 입금 같은 경우는 제동을 좀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 손해율, 그 다음에 예정이율,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가상계좌. 무해지는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어떻게 바뀐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무해지 상품은 제동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자, 11월 주요 상품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우선 하이패스 플랜을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까지만 판매합니다. 예, 이건 더 이상 양치기 소녀는 아니고요. 근데 이 플랜은 오늘까지 판매하는데 오늘까지 계약 수납을 다 해야 돼요. 월요일 날 수납이 안 됩니다. 아예 상품이 없어지는 관점이에요. 저희가 이 건은. 그래서 하이패스 플랜, 거기에 암에 대한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부분. 수술비 플랜은 여기서는 제가 소식지로 대체를 할 거고 거기에 LTC와 치매와 간병인 일당 플랜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운전자 보험 그리고 간편을 하는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초보험이 나옵니다. 하나만 물어보는 1Q 보험. 5년만 물어보는 상품이 나오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재물보험에 대한 부분 하실 때 꼭 하셔야 되는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종 80% 이상이면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연령과 상관없이 대장암으로 발전한다. 예. 용종제가 하신 분들이 기간이 짧아지는 이유, 건강검진 주기가 짧아지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왜 짧아지냐? 대장용종이 선종이냐 아니냐에 떠나서 어쨌거나 암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종의 80% 이상은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암으로 발전한다. 대장암으로. 나이 불문입니다. 나이 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국내 3위고요. KB손해보험 교육 들으실 때마다 아마 들으셨던 대장전망암의 보상 근거는 이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저희가 져서 보상 쪽에다 보상 실무지침을 내린 건데 정확한 용어는 제자리 암종입니다. 대장전망암이라는 건 없어요. 제자리 암종이 정확한 명칭이고요.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 코드는 제자리 암종과 전망내 암종으로 적용할 수 있는 코드다. 그래서 제자리 암종인지 전망내 암종이 감별이 필요한데 점막층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망내암으로 인정을 한다. 이 경우에는 조직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암종이 확진이 되면 진단서 수정이나 주치 소견서 없이 일반암으로 보상한다는 게 요 문구예요. 요거. 요 보상 실무 지침의 공문입니다. 여기에서 점막층이란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기점막이면 여기가 점막 하층입니다. 요 공간이 점막층입니다. 요 공간이. 여기에 악성 종양의 암이 있으면 얘를 뭘로 보상한다? 일반암으로 보상한다는 보상의 근거입니다. 참고적으로 모든 회사에 이 D01 코드는 유사암 코드에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유사암, 일반암, 고해감, 뭐 특정 소외감 이런 암들은 전부 약관적 용어입니다. 예. 한국표준분류에 가시면 그냥 암이에요. 모든 게. 다만 약관은 보상하는 근거를 뭘로 바꿔놨다? 명칭화 시켜놓은 겁니다. 치질 수술했는데 2,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이 고객은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예. 근데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 수술한 건 치질이었고 보험금 청구도 치질 수술비하고 관련된 질환을 청구를 한 건 맞아요. 예. 왜? 진단서를 자세히 보지 않았으니까. 2,500만 원이 통장에 찍히고 예, 담당자한테 영업 담당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돈이 잘못 들어왔다고. 근데 보험회사가 돈을 잘못 주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적게 주는 경우. 예. 그 경우 말고는 없어요. 일부러 많이 주기 위해서 잘못 주진 않아요. 예. 그래서 2,500만 원이 들어와서 통장에 전화를 왔는데 이분의 진단은 이거였습니다. 직장의 제자리 암종. D01.2. 예. D01 코드는 D01 코드 받았다고 해서 전부 일반암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악성 종양이셔야 되고 여기에 0, 1, 2, 3, 4에서 이렇게 5개 코드만 인정이 됩니다. 소화기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보상되는데 2,500만 원인 경우는 1년 감액. 17년도 4월에 보험 드셨고 18년도 1월에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재진단암이 있어요. KB손해보험의 재진단암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책기간 1년짜리와 2년짜리가 있는데 더 좋은 닥풀은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올해 1월부터 암이 전이되거나 제발 새로운 암이 생기시면 이제 뭘로 보상받는다? 일반암, 재진단암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재진단암에서 보상 안 되는 담보는 암은 전립선암, 그 다음에 유사암 코드에 있는 4개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보상을 받았죠. 점막 내에 국한된 악성 종양이라는 조직검사 결과지에 의해서 주치의 소견서나 진단서 수정 없이 그대로 보상이 나간다. 일반암 보상이 나갔죠. 보험금 지급 설명서는 돈이 나가고 나면 고객에게 발송되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라고. 여기 보면 2,500만 원. 직장의 제자리 암종, 3도 치액, 항문 폴립. 원래 목적은 치액 수술이었어요. 근데 진단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그 덩어리를 떼는 데에서 생겨서 일반암 보상을 받습니다. 자, 하이패스 플랜, 암 플랜은 닥플과 더닥플을 하는데 이번 주 오늘까지만 딱 판매를 합니다. 자, 이건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할증하지 않습니다. 고지사항은 3개밖에 되지 않지만 할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준 플랜으로 보험료를 인수를 합니다. 3개월 치료력인 경우에 처방,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돼요. 근데 치료 진단, 수술하신 분은 안 되시고요. 건강검진에서 용종 떼신 분은 뒤에 나와 있는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로 가시면 용종에 대한 부분 2년 부담보 잡고 4,000에 2,000, 15세에서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암에이즈, 간경화, 백혈병만 아니시면 됩니다. 10개 질환 중에. 그래서 고지는 10대 질환, 운전, 3개월 치료력. 계약자 날리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 백혈병, 간경화, 에이즈가 아니시면 나머지 질환이 뭐냐면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 판막,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 이 질환들은 다 뭘 먹는 약을 복용하시는 질환이에요. 기본적으로 약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투약을 하시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뇌혈관을 갖고 계신 분도 약만 드시는 경우에는 암담보가 가능하다. 할증 없이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 당연히 약만 드시는 경우 가능하다. 3개월 이내에 다른 치료력이 없으시면.
플랜은 납입면제 일반형으로 판매를 합니다. 왜 납면 일반형이냐면 확장형으로 가면 뇌, 심, 간, 폐, 신이 다 뭐가 된다? 납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수가 안 되세요. 그래서 납면 일반형 판매로 해서 주로 들어옵니다. 이 플랜은 GA 대표님이 짜신 플랜이에요. 암보험 상품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각사마다 보험료 비교를 하셨는데 KB께 제일 싸다고 하셔서 플랜을 짜셔서 한 달 내내 요교육 하셔갖고 그 지사가 암보험을 굉장히 많이 팔긴 했어요. 그래서 암에 대한 플랜을 저희가 해드렸던 거였고 65세까지입니다. 연령대에 따른 가입금액 차익은 없습니다. 그냥 15세에서 65세까지 02, 4천에 2천 드린다.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는 지난달에도 제가 와서 교육을 했는데 암내 전 단계부터 호스피스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고요. 이 상품은 면책 기간을 제외하고는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암에 대한 감액 기간이 없는데 종합형에 보시면 감액 기간이 없는데 유방전자는 감액 기간이 있어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 자궁경부암은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에도 감액 기간이 있어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는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단 부위암이라고 해서 저희가 10개 부위를 잘라놓아서 암을 담보를 선택하시는 게 있어요. 거기만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1년 감액 기간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보상으로 보면 4천, 2천에 이렇게 똑같이 가입하면 대장암은 감액 기간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9개월 만에 걸리셨어도. 근데 유방암은 여기에 일반암의 유방암은 감액 기간이 있기 때문에 2천. 여기는 일반암의 감액 기간이 없고 부위암의 감액 기간이 있어서 3천. 이렇게 바뀝니다. 갑상선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에는 일반암이나 유사암에 대한 감액 기간은 없다. 대신 부위암 10개에 대해서만 1년 감액 기간을 운영을 합니다. 보험료 차이 부위암에 더 많은 담보를 넣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술비에 대한 암 수술비와 유사암 수술비 분리해서 1,000만 원. 재진단암은 1년 지급형으로 더 좋은 닥터 플러스하고 똑같습니다. 말기 호스피스 치료비를 마지막에 암 유병자들이 가실 수 있는 공간에서 드린다. 보상받으실 수 있는 암에 대한 팩트를 보면 위암에 1억 2천까지 더 좋은 닥터 플러스와 이 건사에는 암진단금 1억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최고 1억을 넣으실 수 있고 거기에 부위암은 누적을 잡지 않는다. 암 누적을 잡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충 10개 정도가 됩니다. 유방암도 최대 8천이고 이제 7천입니다. 저희가 부위암을 유방암은 1,000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7천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 4천에 2천 넣으시고 갑상선 초기에다가 이렇게 이쪽부터가 부위암입니다. 여성 생식기, 남성 위, 식도, 간, 소장, 비뇨계, 뇌, 심장, 림프까지 요까지가 부위암이고요. 부위암 하나를 안 넣었어요. 여기 딱 하나 빠져 있는 게 유방암이 빠져 있습니다. 2천 플랜이 안 돼서 유방암은 1,000 플랜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기 호스피스 입원 치료비 최고 500만 원까지 대록되어 있고요. 보험료 조정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상품의 장점은 일반암 100만 원 넣으시면 나머지만 넣으실 수 있어요. 부위암만 갖고 미니 보험처럼 판매가 가능하시다. 더 좋은 닥터 플러스에서 저희가 암진단비 1억을 갖다 놨고 유사암 3천을 이 상품에는 유지를 시킵니다. 20년 갱신형, 30년 갱신형 가실 수 있는데 요건 다 소식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담낭 수술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개복 수술을 하다가 이제 복강경 수술하는데 싱크포트 수술한다고 관열 수술에 해당이 됩니다. 복강경, 흉강경, 대내시경 수술은 관열 수술을 인정하는데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이제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신기술로 해서 정리가 돼 있는 거고요. 이 부분도 여성 그림으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플랜입니다. LTC 간병인 치매. 매년 이때가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년도 요 장기 요양 간병이라는 건강보험료 내시면 같이 내시는 거예요. 보험료가 내년도에 약 20%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점점 우리나라가 뭐 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이미 되고 있고 그쪽 층에 대한 보상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병인 지원 치매까지 다 묶으셔서 30년, 20년으로 가실 수 있고 30년 때 가시면 45세가 5만 원대요. 장기 요양까지 다 하셔서 LTC까지 다 하셔서 가실 수 있다. LTC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사
해서 점수가 부어지면 등급이 딱 판정이 됩니다. 1, 4급까지. 물론 5급도 있어요. 치매 등급해서. 근데 선별적으로 이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닥터 플러스는 5만 원 하시면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여성분들만 해서 중대질환인 경우에 가사 도우미 5일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는 안 돼요. 여성분들만. 그래서 뭐 중대질환에 대한 뭐 간병인 지원이라든가 간호사, 그다음 차량 지원, 그다음 진료 예약 서비스 등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나시면 민사, 형사, 행정처분 책임이 발생하고요. 민사는 자동차 보험, 행정은 면허정지 취소인데, 자, 면허정지 취소는 현재 담보가 있는 게 영업용 차량밖에 없습니다. 영업용 운전자밖에. 근데 영업용 운전자들도 이 옛날에 자가용은 있었어요. 면허정지 취소가 받으시려면 마지막에 벌점을 뭘로 받으셔야 되느냐?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으셔야 됩니다. 벌점을 쌓아놓고 마지막에 사고가 나서 벌점이 쌓여서 면허정지 취소가 되시는 거고요. 사고로 벌점이 쌓였는데 내가 속도 위반으로 벌점을 쌓았다? 그러면 보상이 안 나갑니다. 요게 나가려면 마지막이 사고셔야 된다. 형사적인 책임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형사합의가 되면 벌금이나 집행유예인데 미합이면 금고나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이 미합의를 하실 일은 별로 없을 텐데요. 사실 합의가 해도 금고형이 떨어져요. BMW 김해공 같은 경우 금고형 2년 6개월 떨어졌거든요. 근데 금고나 징역을 살면 취업 규정에 제한이 됩니다. 취업에. 공무원엔 결격 사유가 있고 대기업체에는 다 이 관련된 결격 사유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가 되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합의 쪽으로 하셔서 집행유예나 이렇게 빠져나오시는 게 취업과 관련된 부분 유리하시다. 심한 경우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회사에 통보되면 회사에서 자릅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가입하시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이 법이 적용되는데 반의사 불벌,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을 하면 중대과실이 중대사고가 아니면 합의를 볼 이유가 없다라는 조항이 2개인데요.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놀고 있어서 이 법이 원래 올해 없어지고 대체법이 마련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종합보험 가입 특례 때문에 다시 나온 게 이겁니다. 2009년 10월에 중상해도 이제 합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사망, 뺑소니, 시비대 중과실에 대한 부분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개는 이거죠. 신호위반부터 마지막에 들어있는 게 화물고정.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일까요? 0.03입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 컵 반을 드시면 정상 일반적인 체형에서 나와요. 이제 남자분들은 삼성 라이온스 박한희 야구 선수 아실 거예요. 아침에 아들 등교시켜 주다가 사고가 났는데 요즘 아침에 교통사고 나면 음주 측정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그때 음주 측정이 돼서 불명예 은퇴를 했죠. 원래 삼성 라이온즈 영구 결번 선수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아침에 음주운전에 걸린 거예요. 전날 과음을 하면 놓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요즘 그런 문화가 있답니다. 저녁에 술을 많이 먹은 것 같으면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대리기사를 다음날 예약을 한대요. 내일 아침에 대리기사로. 그래서 음주는 이제 0.03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필요한 거 합의,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인데요. 실제로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은 3심까지 저희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중복가입으로 4천까지 가능한데 과거에는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사고 나면 합의 안 봐. 그냥 공탁 걸면 돼. 했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3억이라는 손해액이 3억이라고 가정하면 사망보험금에 공탁을 3천만 원 걸었다. 피해자 가족이 이 공탁금을 받아갈까요? 아니요. 안 받아가죠. 자, 만약에 받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험회사에서는 이 유족에게 2억 7천만 원만 지급을 합니다. 이득금지. 손해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이득금지 원칙 때문에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손해사정사들이 합의 썼을 때 거기에 문구 하나를 만들어 넣어놨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과거에는 공탁을 걸 때 인적사항이나 제가 처음에 보험회사 들어왔을 때 97년도에는 자동차 번호판 갖고 모든 조회가 다 됐습니다.
주민번호, 전화번호 조회까지 다 됐어요. 자사의 계약인 경우에. 근데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공탁을 걸고 싶어도 이름, 주소, 주민번호가 있어야 공탁을 겁니다. 실제로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만 갖고도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려줬는데도 개인정보 유출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KB에도 그런 건이 있었고요. 보상 담당자가 공업사에서 알려달라고 해서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상대방 가해자가 이분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거꾸로 탔죠, 이제. 누가 알려줬는지를. 그러니까 보상 담당자. 이 직원은 징계 받았죠. 엄청나게 세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합의에 대한 부분은 형사비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가셔야 된다. 기점은 2009년 10월로 실손이냐 정액형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담보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2019년 6월부터 7천만 원과 1억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중복 가입하시는 이유는 여기 이거예요. 요거 장표입니다. 3천, 5천, 7천, 1억을 가지면 42일에서 69일은 가입 금액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생명보험에서 하셨던 분들은 3천만 원 가입하면 풀로 3천인 줄 아세요? 아니고 42일에서 69일, 70일에서 139일, 140일 이상 여기는 사망, 중상해를 포함해서 여기는 최고 한도예요. 근데 여기는 바뀌지 않아요. 여기는 42일에서 69일. 아까 12개 그 중대 법규 중에 위반 중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나실 게 뭐 같으세요? 신호 위반. 그죠? 신호 위반은 이제 수신호까지 포함을 하는데 실제로 사고 났을 때 크게 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같은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작년에 가장 황당한 사고가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기 정지선 있죠? 차량은 여기에 서게 돼 있죠? 여기 서셔야 되는 거잖아요. 요 정지선 넘어가고 횡단보도를 타면 그런 분이 있어요. 이제 핸드폰 딱 켜서 지나가면서 카메라 가동시키고 가면서 쭉 찍습니다. 찍고 그거 화면만 캡처해서 신문고에 올리면 뭐 나올까요? 운전자에게 과태료 나와요. 범칙금 나옵니다. 신고 포상제는 없어져 갖고 이제 안 나와요. 요 정지선 넘어가셔서 하다가 그냥 횡단하면서 찍어가서 신문고에 올리시면 이분은 범칙금 맞습니다. 그다음 도로에 빨간 소화전 있죠. 소화전 반경 10m에는 잠깐 서시는 것도 안 돼요. 잠깐 사람 내리가 섰는데 누가 찍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범칙금 나옵니다. 정차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어떤 황당한 사고가 있었느냐. 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차량이 횡단보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이 지나가시다가 하필이면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이분이 쓰러지면서 본네트로 쓰러졌어요. 머리. 치료 중 사망. 진짜 있는 사고예요. 어떤 빵집의 출입문에서 샷다문 내린다고 할머니가 도와주시다가 할머니 뒤로 넘어갔는데 사망. 할머니는 도와주고 괜찮습니다 하다가 내렸는데 할머니 넘어간 거예요, 뒤로. 그 횡단보도 사고는 개인 합의 봤어요. 운전자 잘못은 뭡니까? 선 넘어간 거. 하나예요. 개인 합의 봤습니다. 치료 중 사망. 운전하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키셔야 된다. 범칙금 안 내시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횡단보도 사고가 제일 커요. 승용차에 마주치면 무릎이나 요로 마주치면 주로 몸이 어디로 가요? 차량으로 갑니다. 차량으로. 큰 차에 부딪히면 튕겨 나가요. 그래서 제가 아마 교육할 때 말씀드린 횡단보도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가장 오른쪽에서 왼쪽 대각을 보고 건너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40일에서 69일. 그래서 여기를 가입 금액을 2천 만들자고 하는 게 1억 5천 플랜입니다. 1억 5천 보상받기 위해서 1억 5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42일에서 69일을 2천 정도 만들어 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개입이 많아지니까 그쪽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자부상 60 뭐 요거는 다 아실 거고요. 자부상은 주로 여기 보시는데 여기도 보셔야 돼요. 1, 2급. 네, 혼자 사고 났을 때 거대 사고가 나면 치료비 아시죠? 자손 가입하신 분은 부상 급수에 의해서 치료비가 결정이 돼요. 1급 받으시면 자손 3천 가입하시면 3천만 원 치료비가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가신다? 실손 있으면 실손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실손 최고 금액이 얼마? 5천이잖아요. 예, 5천. 근데 그거마저 오버되는 경우는 다 자비하셔야 돼요. 결국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14급은 그냥 고객한테 어떤 니즈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인 거지 실제로는 보험의 근본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쪽 1급일 때 1억 2천 이쪽도 보셔야 된다. 하도 손보사에서 자부상 14급 50만 원 70만 원 얘기하니까 다 여기만 하세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 한 번 보상 받으시면 아까 9번 받으신 분 있다 그랬죠. 사실은 그분 영업하시는 분이에요. 보험 세일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부상 청구할 때 예전에는 서류만 들어왔으면 됐는데 이제는 교통사고 보상과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보상 서류까지 들어오고 와야만 이제 보상이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부상 1당하고 가족 자부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저희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원 플랜에 간병인 1당 넣어놨습니다. 요거는 표준 플랜이에요. 표준 플랜. 고지 다 하시고 65세까지 그냥 보험료 만원대에서 간병인 1당까지. 간병인 1당은 제가 교육할 때마다 요즘 강조하는데 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은 제가 따로 요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인수가 좀 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15일 이내에 입원 치료에 대해서 이제 인수를 하고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수술하셨던 요 3개가 들어있어도 인수를 합니다. 이제 예외 질환 106개 한도 내에서 수술 입원하셨던 경력도 3개까지는 인정을 한다. 저희가 기존에 하나만 있으면 하나까지만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룸을 열어뒀고요. 진단금도 소식지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간편에 치매하고 간병인 1당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325 간편에 대한 부분에서 진단금. 자, 월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상품 이름도 바뀌었어요. 초보험으로, 초간편 보험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만 물어봅니다. 5만 물어보는데, 이전에 조금 알려드릴 게 있으면, 325 간편, 321 간편, 이제 1Q 보험이 나오는데요. 이 상품 3개 상품 중에 보험회사가 느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품은 뭘까요? 현재 암 치료받고 있는 사람.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죠, 여기가. 보험회사는 이 상품이 가장 무서운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가입 금액을 낮췄죠. 진단금 낮췄는데 상품을 조만간에 내릴 겁니다. 3일보험은 내릴 예정이고요. 왜?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가 가장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상품이 3일보험이에요. 이거 내릴 겁니다. 대신에 1Q를 갖고 있는데 자, 1Q 보험은 1년을 팔거나 6개월을 팔거나 하지 않습니다. 길면 2달에서 석 달이에요. 그리고 상품 내립니다. 5년 이내에 암 협심증, 급성심근경색 뇌졸중을 진단이나 입원 수술력만 아니시면 3과 2는 보지 않는다. 요거예요. 이 상품들은 판매하시기는 정말 쉬워요. 그죠? 325 특히 325는.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무서운 상품입니다. 보상에서는. 보상할 때는. 325 간편은 3개월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인데 자, 요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의 해석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오늘 병원 갔어요. 가면은 문진표 의사 문진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다가 엑스레이 하나 찍으셔야 되겠는데 엑스레이 한번 찍어 봅시다. 아니면 영상 촬영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게 됩니다. 근데 간편을 가입을 할 때 주로 우리 고지는 뭐냐? 3개월 이내 병원 간 적이 있니? 2년 이내? 5. 여기에 유병자 실손은 하나가 더 있어요. 유병자 실손은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 플러스 치료. 치료는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은 약이 증가되거나 이것도 치료로 봅니다. 그 다음 2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7일 이상의 치료. 요게 더 들어가 있고요. 5년 내에는 암 관로에서 백혈병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병자 실손에는. 그러니까 계약자 날릴 의무가 325라고 해서 유병자 실손하고 간편보험하고 똑같이 보셔서 계약자 날릴 의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건들은 고지 의무 위반이면 100% 해지합니다.
이 계약은 유지를 안 시켜요. 그냥 해지해요. 유지시키는 방법은 우리 매니저들이 내가 들었는데 안 했어 라고 하면 유지가 돼요. 고지방해 또는 이걸로. 근데 그 후폭풍은 어마어마하죠. 구상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한 가지 암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인데 15세에서 90세까지고요. 납입면제 없습니다. 담보는 세 가지 팩tor 3대 진단비, 수술비, 일당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겟층이 되시는 분들은 3, 2, 5 거절되신 분들 3과 2 때문에 거절되신 분들이 이 상품의 타겟이 되세요. 그래서 기존에 처약하셔서 거절되셨던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물보험은 제가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인보험 뽑고 가실 때 그냥 가지지 마시고 주택화재보험 하나 꼭 끼고 가세요. 그리고 원래 받고자 했던 계약을 받으신 다음에 인사하고 나올 때 화재보험 있니?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봐 하고 주고 나오셔서 한 일주일 있다 오면 전화 그걸로 빌미로 전화 한 번 더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이번 달부터 이 가족일상배상 담보 안 넣으시면 추가 배서 안 되시고요. KB는. 기존 계약도 배서하실 때 업계 보상력 확인합니다. 일상배상에 대해서. 이유는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어디가 이길까요? 아시는 분? 누룽지하고 치아가 싸우면 누룽지가 이겨요. 네, 이기더라고요. 네. 음식점이 가입하면 주로 가입하는 배상 책임인데 시설 소유하고 음식물 배상 책임이 대표적인 겁니다. 음식물 배상 책임은 먹어야 되는 거고요. 시설은 제품의 하자라든가 종업원의 실수 그쪽의 차이. 그런데 찍으실까요? 네. 왜요? 요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아니, 찍으시려면 이걸 찍으셔야 되는데. 또 찍으면 되죠. 자, 보시면 제품의 하자, 화상 제품 하자인데 누룽지 먹다가 치아 파절 임플란트 올해 7월이에요. 4인 가족이 먹다가 배탈. 자, 이게 음식물 배상, 뚜껑 열다가 뜨거운 물로 화상. 예, 요거는 시설. 그리고 누룽지 먹다가 치아 파절. 근데 정말 누룽지 먹다가 이빨이 부러질 수 있느냐?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근데 제 와이프가 쫀득이 과자 아시죠? 예. 쫀득이 과자 이게 딱딱하게 사왔을 때 딱딱하잖아요. 그걸 앞니로 딱 씹었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앞니가 뚝 부러졌어요. 완전 밑으로. 와, 이게 가능하구나. 예.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구나. 예. 그래서 배상 책임은 가배책을 저희가 인수제한 이 추가 배설을 못하게 만든 게 엄청납니다. 손해율이. 가배책이. 예.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게 가배책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일상배상 책임은 4인 가족이면 몇 개 가입하셔야 돼요? 4개. 네, 4개. 가족 화재벌금이면 몇 개요? 네, 그것도 4개입니다. 네, 가족이라고 해서 한 사람, 엄마나 아빠만 가입하셔서 끝나는 건 문제가 아니라 독립하고 나가셨을 때도 보셔야 되고요. 배상금액 가입 자체가 최고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람보르기니 차량을 어린아이가 올 도색한 거. 예, 장난감인 줄 알고 도색을 했어요. 스프레이로. 예, 보상금액이 3억 기입니다. 3억. 예. 근데 들어있는 게 1억밖에 없으면 2억을 뭘로 커버링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런 쪽에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KB 상품도 자세히 보시고 오래 봐주시고 그러면 사랑스러워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